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생지는 또 다른 심리를 낳는다 입니다. 이 생지라고 하면요, 인신사회를 뜻하죠. 인신사회. 그리고 요 생지라는 단어는 그 삼합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삼합. 네. 삼합이면은 해묘미, 그리고 인호술, 그리고 사유축, 그리고 저기 신자진, 그쵸? 그래서 요 삼합의 앞 글자를 우리가 생지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글자를 왕지라고 하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글자를 묘지라고 하죠. 생지, 왕지, 묘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이 생지가, 인신사회가 또 다른 심리를 낳는다, 요건 대체 무슨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해볼까요? 계사일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계사일주. 계사일주라고 하면요, 요 사화가 정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삼합의 생지의 기능이 뭔가 하고 한번 보면요, 요 안에 무, 지장간 안에요, 무, 경, 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금이 있는 이유는요, 금의 세력이 들어올 때 이 금의 세력을 강하게 푸시해주기 위함입니다. 아주 강하게 키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유금이 들어온다, 운에서, 그럼 이 유금은 말 그대로 순수한 금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금이 강하게 반응을 해서 이 유금의 세력을 강하게 키워주더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룬에서도 또는 시운에서도, 그죠? 이룬, 시운,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뭐 월운이라든가 세운, 대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운은 말할 것도 없고, 운에서 유금이 들어올 때마다, 네,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오겠네요. 하루에 한 번씩 유금이 들어오니까요. 들어올 때마다 이 유금의 세력을 아주 강하게 키워주더란 말이죠. 왜 제가 자꾸 강하게 키워준다, 푸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요 사화는 생지이기 때문이에요. 생지. 생지의 역할이 그거죠. 이 생지의 역할이 왕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잡아서 대단히 그 세력을 강하게 순간적으로 확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사일주 입장에서 사화는 정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운에서 하다못해 하루에 한 번씩 유금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금이 이렇게 커지면서 들어오겠죠? 네, 이 사화로 인해서. 그럼 이 유금이 십성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은 편인이더란 말입니다. 자, 그럼 계사일주는요, 사실은 편인이 겉으로 봤을 때는 없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편인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편인의 기운이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내 것을 내어주다. 네, 내 것을 내어주다. 또는 고뇌로 인해서 강하게 생각한다. 고뇌로 인해 강한 생각을 한다. 또는 어떤 전문가적인 기질, 이런 것들을 뜻하겠죠. 자,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계사일주니까 그냥 정제만 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정제지만 이 편인의 심리를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예시 한번 또 들어볼까요? 저를 예시로 들어보죠. 병인일주가 있다라고 또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목은요, 편인이 되죠. 편인의 심리예요. 편인의 심리인데 인오술의 생지가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시운 또는 일운에서라도 오화가 들어올 때마다 이 오화를 대단히 강하게 키워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중에 양간인 병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양간의 역할은 무언가를 강하게 푸시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병화일간 입장에서 오화는 겁재가 됩니다.
그리고 양일간인데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또 양인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겁재의 기능은요, 충동성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병인일주지만 사실 요 임목의 기능보다도 요 겁재의 기능이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왜죠? 시간에서도 이룬에서도 하다못해 시운 밑에 있는 뭐 분운 또는 초운이 있다면 초운에서도 계속해서 오화는 들어올 테니까요. 그때마다 이 임목은 오화를 잡아서 크게 키워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안 그래 보이지만 겁재, 이 양인의 심리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경우도 한번 볼까요? 갑신일주다. 갑신일주고 사주 원국에 관성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금 막 이런 식으로 관성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관성만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관의 심리가 대단히 커 보이겠죠. 자, 그런데 이 신금은 어떻습니까? 신자진의 신금이죠. 즉 생지라는 말입니다. 자꾸 제가 요번 영상 촬영하면서 계속 그 미키마우스가 생각이 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생지 이 이름 때문에 그랬군요. 네. 그럼 운에서 자수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신자 반합하면서 이 자수가 점점점 커지겠죠. 네. 그러면은 간목일간 입장에서 자수는 정인이 됩니다. 그럼 생각하는 심리죠. 뭔가 견디고 인내하고 생각하는 심리.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관만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심리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시운에서도 분운에서도 초운에서도 자수는 계속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생지라는 건 자수를 크게 키워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현상이 대단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그리고 성향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세요. 그럼 묘지는 진, 술, 축, 미에 해당하는데 얘네들도 그러면은 자수가 올 때나 그리고 인호술이니까 오화가 올 때, 사유축이니까 유금이 올 때, 또는 미토니까 묘목이 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어나기는 하겠죠. 네, 왜 자진 반합하면서 진토는 결국에 자수의 심리를 갖게 만들고 오화는 결국 술토는 결국 오화, 축토는 결국 유금, 미토는 결국 묘목의 심리를 갖게 하니까요. 그죠? 작용은 일어나겠지만 얘네들은 묘지더란 말입니다. 묘지는 그 안에서의 반응이 생지처럼 격렬하지가 않아요. 생지는 제가 앞서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죠. 뭔가 양간이다 보니까 크게 시작시키고 막 크게 키워내는 그런 기운이에요. 자, 그러면 묘지도 그런 심리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또 성향적으로 봤을 때에는 생지가 그러한 작용이 훨씬 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예시를 드렸던 개사일주, 뭐 사화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장간 안의 기운을 보면요 사실 여기 경금이 쫙 있습니다. 경금이 쫙 있어요. 근데 운에서 유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명식에 유금이라는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금이 이렇게 커지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세력이 될 거예요. 왜? 요 생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유금을 강하게 밀어주겠죠. 자, 그럼 유금의 십성적인 이름을 보면은 편인이더란 말입니다. 근데 지장간에는 정인이 있지만 사실 이 기운은 운에서 유금이 오면은 편인을 강하게 생조해 주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에 심리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정제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편인의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또 고뇌하고 생각하고 또 전문가적인 기질을 갖고 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생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참 흥미로우실 거세요. 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예시 안 들은 게 뭐가 있었죠? 임목 들었고, 신금 들었고, 사화 들었고, 해수 안 들었네요. 해수. 그쵸? 만약에 기토일간인데 기해 일주예요. 자, 그럼 해묘미의 해수죠? 자, 그럼 이 해묘미의 해수, 요게 생지라는 거는 묘라는 운이 올 때마다 이 묘목을 대단히 강하게 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묘목은 진짜 이따만한 묘목이 되겠죠. 자, 그럼 기토일간에게 묘목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편관이더란 말입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편관의 심리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떤 강한 책임감. 그리고 이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내가 좀 회피하는 경향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생지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심리적인 업앤다운이 조금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번 볼까요? 무토일간인데 뭐 사화가 있고 임목이 있고, 네. 자, 생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의 십성적으로 봤을 때는 임목은 편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화는 편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생지의 기운을 가미해서 보게 되면요,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임목은 결국에 오화를 크게 생조해 줍니다. 오화는 정인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양인살이 돼요. 양인살은 조금 충동적인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강하게 생각하는 기운, 그리고 더불어서 충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화는요, 결국엔 유금을 강하게 키워주겠죠. 그럼 유금은 상관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상관의 심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는 편인하고 편관이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생지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욱하는 마음, 생각하다 보니까 욱하는 마음, 그리고 상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개혁하고 싶고 깨부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분의 어떤 성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좋게 쓰이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살을 좀 붙여볼게요. 그냥 오화랑 유금이 있는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 그냥 오화 왕지가 있는 거하고 생지로 인해서 그 왕지의 기운을 크게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왕지는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속성입니다. 근데 생지는요, 갑자기, 그리고 크게 키운다. 크게 키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감정적인 기복으로 봤을 때는 생지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기복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뭐 감정이 흘러가는 거를 지켜보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리고 심지어 크게 키운다면은 감정의 업앤다운이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해석할 때는 편관, 내가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까 생각에 잠기게 됐다. 아주 크게. 그러면서 충동성도 일어나더라. 그리고 편인, 생각에 잠기다 보니까 뭔가 걷어차고 싶은 심리가 강하게 크게 일어나더라. 또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하는 심리가 크게 일어나더라.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이 편인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편인이 그 사람을 안 믿고 의심이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인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내 것을 내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내어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거는 내가 꼭 차지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그거조차 내어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어주다라고 할 때는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내가 어릴 때, 젊을 때, 또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내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될까요? 아닐까요? 내가 자진해서 내어줬다라는 판단이 서서 내어줬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누구나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적인 고충을 겪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한 부분의 결과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편인 자체가 의심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에서 내어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학습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의심이 많은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계신 이제 편인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의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의심이라고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거 주기에 바빠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의 심리, 그 사람의 마음을 명리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마음가짐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근접하게 접근을 하려 한다면요. 어떤 가시적인 현상, 이 사람이 의심이 많더라. 그래서 근데 편인이 많네? 그러니까 편인은 의심이 많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편인이라는 속성이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상관이라는 속성이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이제 발현될 수 있는 심리적인 결과물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명리학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 또 사람의 성향을 조금 더 정교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